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 서버리스로 운영 DB 접근 제어하기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임상규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현재 라트랜드 파트너즈라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WS 기반의 인프라, CI/CD 파이프라인 등의 설계, 구축, 운영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은 팀의 운영 효율화와 보안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개인적으로 백엔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설계하는 관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DB의 접근 제어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보안을 위해서라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를 지키고 장애를 막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데이터 무결성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DB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접근하며 잘못된 명령을 실행하면 복구 불가능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발팀으로 김철수의 계정을 비활성화해달라는 CS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일반적인 개발자라면 이미지와 같은 쿼리를 이용해서 김철수의 계정만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CS가 처리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업무량과 함께 정상적이지 않은 컨디션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모든 사용자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해당 쿼리로 전체 회원이 로그인이 불가능하며 세션이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회사의 도메인마다 다르겠지만 복구할 때까지 사용자들의 이용, 결제 등 모든 동작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DB의 디스크가 90% 이상 사용 중이라는 알럿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로그 이벤트에 쌓인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개발자는 7일 전까지의 로그를 DB에서 삭제하려고 해당 쿼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딜리트 문은 단순히 행을 지운다라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랜잭션의 일관성과 복구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언두, 리드 로그를 남깁니다. 즉, 지웠다는 사실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트랜잭션 로그가 급격히 증가하여 디스크 IO가 포화되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영 DB는 수많은 트랜잭션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쿼리 한 줄이라도 락 경합 또는 부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쿼리를 날렸는지 알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추적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당시 모든 개발자가 관리자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승인 절차나 실행 이력 관리 체계가 없었습니다. 승인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DBA에게 슬랙, DM, 구두 등으로 쿼리 승인 요청, 이력 관리 불가능, DBA가 부재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운영 DB에 쿼리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력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DBA가 업무량이 많을 경우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개발 생산성, 서비스 대응 속도가 저하되었습니다. 단순한 쿼리 한 줄 실행에도 수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용 솔루션의 도입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슬라이드처럼 다양한 기업에서 DB 접근 제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에게는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기에 비용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저희 월 AWS 비용보다 비쌌습니다. 필요한 기능에 대한 확장성과 유연성도 부족하고 해당 솔루션에 대한 추가 학습도 필요하며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운영 복잡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로그인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그인은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고 개발자, DBA, 오딧 등 역할에 따른 권한 부여를 할 수 있으며 이력의 신뢰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개발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현 범위가 너무 넓고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 유지보수 부담,
개발 기간 증가 등 산들이 너무 많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AWS 코그니토를 선택했습니다. 코그니토는 사용자 인증, 권한 부여, 관리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즉, 사용자 계정 시스템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유저풀을 통해 사용자 가입, 인증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아이덴티티 풀로 AWS 자원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페이지, 사용자 관리 페이지까지 기본으로 제공해 줍니다. 코그니토를 활용한 로그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코그니토를 통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고 이 토큰을 이용하여 람다에서 사용자 정보를 검증합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되면 람다는 클라우드 프론트 접근을 위한 서명된 쿠키를 생성해 응답 헤더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쿼리를 신청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한 과정입니다. 제 목표는 개발자에게는 최대한 개발과 운영에만 집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플로우를 설계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쿼리를 동시에 실행을 할 경우에는 여러 번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번의 요청에 전부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동일한 쿼리를 여러 번 실행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횟수와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 승인받은 쿼리 중에서도 필요한 쿼리만 필요할 때 실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DB는 아마존 다이나모DB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이나모DB는 완전 관리형 NoSQL 데이터베이스로 서버 관리가 필요 없는 AWS의 키 밸류 스토리지입니다. 핵심 특징으로는 서버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요금도 사용한 만큼 지불하면 됩니다. 스키마 고정이 없으며 어떤 규모에서든 일관되게 10ms 미만의 응답 속도를 가집니다.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의 차이는 조인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요청 단위 과금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 간 조인이 불가능하므로 GSI를 통한 테이블 분리 대신 조회 패턴을 분리하여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사용자가 나와 내 주문 정보를 요청할 경우 서버에서는 DB의 조인을 통해 각 테이블에서 필요한 정보만 결합하여 하나의 응답으로 반환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디자인 패턴을 다이나모DB에 적용하게 될 경우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먼저 유저 정보를 조회하고 오더 테이블에서 주문 정보를 조회합니다. 다이나모DB에는 조인이 없으므로 유저와 주문 정보를 모두 가져오려면 여러 번의 직렬 요청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청을 한 요청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후속 요청에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애플리케이션이 확장될수록 점점 더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주문 정보 외에도 배송, 결제, 쿠폰, 최근 본 상품 등 추가 조회가 필요할 경우 요청이 직렬로 처리되기 때문에 각 요청의 지연이 누적되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 지연은 선형이 아니라 폭포수 형태로 누적되어 전체 응답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싱글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패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미리 조인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PK는 테이블 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기준 키입니다. 다이나모DB는 이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해시하여 분산 저장합니다. SK는 같은 PK 내에서 데이터를 정렬 및 구분하는 키이며 어트리뷰트는 테이블의 각 항목을 구성하는 일반 필드입니다. 이를 통해 이름, 생성 일시와 같은 요청의 메타 정보, 쿼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쿼리의 상태 등 각 쿼리의 정보, 승인 요청, 승인, 반려 등 실행 상태 변경에 대한 이력, 그리고 실행 이력 등 관계가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테이블에서 관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설계를 통해 싱글 테이블 디자인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한 번의 조회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키텍처는 개발자가 쿼리를 신청하고 실행하는 플로우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 시 받았던 서명된 쿠키를 확인하고 코그니터에서 부여한 계정의 정보와 권한을 확인합니다. 승인 요청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람다로 전달되며 실행할 쿼리, 사유, 횟수, 기간을 전달합니다. 승인 요청이 완료된 쿼리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승인, 반려 상태의 쿼리가 노출되며 실행이 완료된 쿼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쿼리를 실행할 때에는 람다에서 쿼리의 상태값과 실행 조건을 확인합니다. 쿼리 실행 시 필요한 민감 정보는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서 조회합니다. 운영 환경에서 DBA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쿼리를 실행해도 되는 쿼리인지 판단하고 승인 또는 반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BA가 쿼리 승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필요한 정보는 한눈에 보이게 구성했습니다. 쿼리 승인에 대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사용자가 로그인 시 받았던 서명된 쿠키를 확인하고 코그니토에서 부여한 계정의 정보와 권한을 확인합니다. 람다는 해당 페이지에서 승인 대기 상태인 쿼리만 노출시키며 쿼리를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합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하나 더 신경 쓴 거는 이제 알림입니다. 쿼리 승인 요청이 발생하고 반려되고 쿼리가 승인되고 실행되는 모든 결과가 슬랙 알림으로 전송됩니다. 목적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쿼리 승인 요청과 반려 승인 여부를 스레드나 DM을 통해서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얻은 주요 성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승인, 실행 과정이 표준화되어 실수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운영 DB 접근이 중앙에서 관리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쿼리 실행 내역이 기록되어 사후 감사 및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스템이 서버리스 기반 아키텍처로 동작하여 별도로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운영체제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운영 부담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비용도 기존 상용 솔루션 대비 90% 이상으로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서버리스를 기반으로 운영 DB 접근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 핵심 내용입니다. AWS 리소스들의 도입 배경부터 설계, 흐름, 성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필요한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운영간에는 안전한 가드레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안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인데요. 이러한 접근이 유사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